네, 이렇게 해서 신들러가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 측이 일단 승소 판결이 났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직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TN 테크엠의 강진규 기자와 함께하고요. 또 이준희 앵커 역시 옆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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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그러네요. 처음이시네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가 뭔지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1세기 골드러시 자율주행차로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멀리 있는 미래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한 4, 5년만 지나면 이게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미래 기술이라도 투자는 지금 해야 되고 관심은 지금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게 골드러시라 그랬는데 뭐 금맥을 캘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산업이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고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 구글, 그다음에 뭐 그런 IT 업체들이 모두 다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이 성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가 핫하고 또 투자도 많이 하니까 골드라고 붙였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네. 그 의미가 뭔가 해서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자꾸 진행을 방해해가지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먼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자율주행 기술 단계가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저도 준비했고 이준희 앵커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준희 앵커에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그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떻게 자율주행차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정했는데 일단 0단계는 우리가 그냥 타고 있는 자동차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단계로 넘어가면 특정한 자동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 방향을 제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뭐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넘는다 그러면 그 방향을 다시금 바꿔서 안전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1단계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리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기술 한 가지 독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에 합해서 이제 속도까지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일정 수준으로 갈 수 있게 뭐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해진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이건 뭐 이미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현대 제네시스 EQ900이나 기아차의 K9, 뭐 벤츠, BMW 이 상위 모델에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단계 자율주행까지는 대부분 상용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많은 자동차들이 이미 그러니까 조향이나 차선 거리 이걸 복합적으로 같이 한 기술들이 이미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광고에서도 이제 제네시스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냥 눈 가리고 이렇게 있으면 차선도 유지해주고 차간 거리도 유지해주고 앞으로 쭉 가는 그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3단계에는 여기에 이제 걸쳐서 이제 경로까지 제어를 해줍니다. 이제 그 도로의 상황이나 시스템들을 모니터링해서 자동차가 직접 그 경로를 설정하는 거예요. 물론 뭐 GPS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위험순환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진 곳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3단계 자율주행차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보여주고 있지만 2.5단계 정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3단계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메르세데스 벤츠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종에 좀 있는데요. 그게 아직 뭐 보편화나 상용화까지는 좀 힘든 단계이고 사실 맹점이 이거잖아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험상이 났을 때는 어쨌거나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4단계 가면 이제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4단계는 진짜 완전한 혁신입니다. 이제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동차가 모두 다 판단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요.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지금 자율주행차가 이제 4단계를 목표로 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드도 5년 내에 이 같은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진짜 이렇게 4단계가 와 있고 사실 현재 수준 같은 경우에는 뭐 2단계인 차량도 있고 3단계인 차량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현재 2020년까지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외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한 10년 정도 늦다고
5년에서 10년 정도 늦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기술력 자체도 우리는 2020년까지 목표를 3단계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차량들은 이미 4단계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2020년이나 뭐 늦어도 2021년. 21년까지는.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요. 네. 관련법 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미국은 이미 주 자체를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린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 그 세종시 어디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2016년 2월에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법 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미 제정을 했는데 네. 2016년 2월에 이와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다 보니까 법도 5년이 늦었네요. 예, 법도 벌써 5년이 늦은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기술력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대차, 기아차 얘기부터 한번 해드리면 앞서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2020년까지는 부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단계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겨우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포드, 뭐 테슬라, BMW, 벤츠, 예. 토요타, 닛산 여기는 다 이제 2020년까지는 4단계. 4단계로 완전 자율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3단계는 거의 많이 하고 있잖아요. 3단계는 이미 지금 벌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고도화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한 3, 4년 뒤에는 네. 우리가 이제 완전 그 자율 주행차를 상용화돼서 그러니까 그 상용화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록 앵커나 이준희 앵커가 그 이제 대리점에 가서 내가 자율주행차 사겠다. 그래서 바로 사서 그걸 갖고 이제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개념을 네네. 2020년부터로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면 3년 반 후예요. 그렇죠. 너무 멀지 빠른 않았습니다. 미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네. 네.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가 그게 애매해요. 책임 소재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맞습니다. 애매하잖아요. 운전은 자동차가 했는데 탑승자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 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아니면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누가 들어야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국토부랑 자동차 보험업계랑 몇 번 논의를 했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 뭐 명확한 진전은 나지 않았다라고 네. 해서 주체가 일단 누가 될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법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법률상으로 이 사고의 책임 주체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가해자가 운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 자율주행이 되면 가해자가 운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책임 소재를 가릴 때 운전자 일반인이 제조사가 가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법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왜냐면 뭐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급출발해가지고 아. 막 급가속되는 경우 그렇죠. 사고가 많잖아요. 예, 이것도 일반 운전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건데 네. 나중에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좀 어느 정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고가 있었고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사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글의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버스랑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테슬라의 CEO는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주행하는 것보다 어쨌든 빈도나 확률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가 더 좋다. 그때 가면 그렇죠. 아니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운전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네. 테슬라의 운전거리 대비했을 때 사고가 몇 번 났는데 네. 이게 인간이 했을 때 운전거리 대비했을 때 사고율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거죠. 그 사람 없는 데다 아니면 네. 진짜 일직선 고속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네. 저도 그만큼 자신감을 좀 드러내더라고요. 이준희 앵커 말씀도 그러니까 IT 업체들에서 기술 업체들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한 대만 있을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아. 그 기존 같이 문제가 되는데 네. 도로에 있는 모든 차가 다 자율주행차다. 그럼 네. 서로 자동차들끼리 통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차가 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던 그 뒷차가 급정거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미 그 자율주행차들끼리 다니고 있으면은 앞차가 사고가 나면은 뒷차가 그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바로 정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들끼리 이렇게 불만을 좀 토로할 수도 있을까요? 너 왜 갑자기 여기 들어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불가능할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 소리. 프로그램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내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나 이 분위기를? 아니 맞는데 만약에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막 로봇 얘기까지 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것까지는 아무리 못 받아주겠다나요? 동기호를 못 받아주겠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이 사고 문제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 뭐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갈라질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컴퓨터가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되면 무차별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해킹을 해서 내가 정한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위험 지역으로 가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뭐 도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의 도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차 사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해킹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차량 보험 사고들이 많잖아요. 네. 그 고급차를 갖고서는 이제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많이 타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는 그 방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커를 말씀하신 해커를 고용을 해서 자기가 그 엄청나게 보험을 들어놓고 어딘가 중국이나 미국에 가서 내 그럼 자동차를 좀 해킹을 해달라.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해킹을 해서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지금도 해커를 잘 못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 대한 사고에 대한 해커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험금을 타냈을 때 그럼 이제 보험사들의 고민은 더 아마 깊어질 겁니다. 이건 좀 그러게요. 무섭네요. 좀 무서운 부분이고 진짜 뭐 해킹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자율주행차 이제 되면 진짜 돌아다니는 폭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뭐 핸들 브레이크 없으면 진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또 미래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저는 사고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2대 이상이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다 보니까 사고율 줄어들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교차로에서도 통신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호등이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차가 없으면 교차로에서 먼저 아예 가고. 와이파이를 이용해가지고 차들한테 입력과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먼 얘기 같고 우선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트롤리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륜적인 이런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과연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인 거예요. 100% 기계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이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그림이 준비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A를 보시면요. 도로에 있는 다수를 칠 것인가 아니면 보도에 있는 한 사람을 칠 것인가. 이걸 기계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한 사람을 칠 것인가 아니면 벽을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죽을 다치게 할 것인가.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있는 다수를 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벽으로 부딪혀서 다시 한번 운전자가 죽거나 부상을 당할 것인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며 자 만약에 A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그래도 다수보다는 한 사람이 다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처음엔 대답을 하는데요. 여기서 후속 질문으로 만약에 저 한 사람이 가족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저 문제는 사람이 판단해도 사실 어떤 결론을 못 내리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한테 맡기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법적인 문제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도덕적인 결정을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을. 그래서 김영록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동차가 가다가 보행자를 당연히 치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처럼 이건 기계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기계 판단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운전자가 다칠 것이냐, 보행자를 그냥 다치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거는 생각할 때 지금 우리도 지금 힘든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자기 자신의 그러면 안전보다는 보행자 안전을 더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안전을 더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나 다치게 입력되어 있는 차를 사고 싶진 않을 테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못 믿어온 게 많아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토해낸 것들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문제
뭐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얘기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이런 많이 이야기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우리 삶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져다 줄 거는 확실히 맞는 얘기고, 맞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이 될지도 예. 왜냐면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예, 소개를 예.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서는 해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자율주행차에는 이게 다양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우리가 개발한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 처음에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자동차 위에 그 레이더가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쫙 이렇게 레이더가 쏴가지고 이제 3차원으로 360도 다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운행을 하면서 뭐 말씀하셨던 뭐 GPS 그런 장치, 그 다음에 각종 센서들로 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이제 완전 자동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무나 누구든지 이제 자동차를 탈 수가 있게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노약자분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 걱정하지 않고 그냥 버튼 눌러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만 누르면은 네. 이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민해서 운전면허 이렇게 따느라고 이제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동차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 예를 들면 추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되는데요. 네. 차가 엄청 막히면 그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렇죠. 뭐. 네. 운전자분은 네, 엄청난 맞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갖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에 한편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지고 네. 다른 기능 자격증이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기능차를 좀 이렇게 뭐 잘 운용할 수 있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요. 제가 또 찾다 보니까 네. 자동차 내장재가 엄청 발전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핸들이랑 브레이크가 없어지니까 네. 내 마음대로 완전 집처럼 꾸미는 거예요, 차를. 아, 소간을. 위에는 내가 어차피 편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 다 있고.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내가 영화도 어떻게 보고 가든. 게임도 하고 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그런 그 산업이 엄청 뜰 거다라는 얘기를 그러겠네요. 봤었어요. 진짜 뭐 기술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들어보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또 계속 네. 아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상용화되면은 아까 잠깐 이제 교통체증이나 그런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딱 이제 맞게 자기들이 간격을 유지해서 가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뭐 좀 운전을 하다 보면 미숙한 운전자가 있어서 교통체증이 나고 또 잠깐 사고들이 나가지고 교통체증이 나는 그쵸, 경우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걱정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러니까 도로에서 그 속도가 한 3, 40km 나는 데를 자율주행차로 다 바꿨을 때 속도가 한 80km까지 날 수가 있다. 두 배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네.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분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건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80km까지 가면 진짜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 좀 물론 이런 밝은 빛도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 예. 좀 그림자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저희는 잘 몰라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전문 기자에게 한번 아, 물어보는 예, 건데요. 그럼 뭐 해결 방법이 부담스러워하시네요.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이준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협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특히 해킹에 대한 위험들, 예. 네. 해킹에 대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네트워크 쪽에 이제 보안들 강화를 해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자동차와 자동차,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속도로 이제 그 교통 신호등이랑 자동차 네. 이런 통신을 할 때 그런 걸 뭐 이제 암호화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주고받게 통신을 한다는 거죠.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 오류나 그런 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그 테슬라 차 같은 경우는 그 사고가 날 때 화면에 트레일러가 있었는데 그 트레일러 색이 하얀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갖고 하늘로 네, 착각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그 화면을 영상 분석 시스템이 그 오류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류들을 좀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더 검증을 더 철저히 하고 또 고도화하자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뭐 자극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트레일러 예. 그 사고 때문에 그 모델 S에 타 있던 운전자 같은 경우는 사망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시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법제화도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딱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토론해서 답이 나올 문제였으면 맞아요. 이미 답이 다 나왔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고민은 해봤는데요. 어쨌거나 기술력이냐 아니면 어떤 인륜적인 문제나 안전 문제가 확보되느냐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고 과연 이런 4단계까지 정말 잘 상용화가 될지는 역시 2020년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강진규 기자께서는 결론 좀 어떻게 내셨어요? 저는 그래도 자율주행차는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들이 많고 한데 근데 이게 워낙 그 편리성이 뛰어나고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술적인 추이를 보면은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추세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무조건 다 조종사가 조종을 했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넣는 상태거든요. 뭐 나중에는 이제 완전 자율로 갈 수도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 본인들이 편하고 이게 효율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을 하면서 그래도 자율주행차 방향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IT 기자들 보면 이 얼리 어답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T 기기 새로 나오면 바로 써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차 나오면 그러면 바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좀 추이를 살펴보고 사실 건가요? 사실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추이를 살펴보고 안정성이 검증이 된 다음에 지금 타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 마음이 맞아요. 일단은 보자,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준희 앵커가 결론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자차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집에서는 충분히 내 아들한테도 자동차를 사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친구한테 나 차 샀다, 한번 타라. 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피곤해지는데요. 제가 뭐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자동차에 진짜 1인 1자동차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초딩도 자차 시대에 멀지 않았다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많이 얘기가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편리한 거 알고요. 너무 간편하다는 거 압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확신만 준다면 저는 살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얼마나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우리를 설득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테크엠의 강진규 기자 그리고 이준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